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볼까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노화 관련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많이 하네요. 저도 이제 아침에 내 나이가 몇이지?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눈이 잘 안 보이시나? 이제 뭐 약간 저희 잠이 덜 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은 이제 동기들이 모여도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유인물 나눠주면은 네. 다들 안경을 벗고 막 다 이러고 이제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네. 보는 분도 있잖아요. 네, 안경 쓴 사람은 다 안경 벗고 막 이렇게 보고 이제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또 현대의학이 또 발달을 했으니까 뭐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비만 치료제 말고 이 네. 노화 치료제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좋 이게 노화 치료제 눈 좀. 건강이나 네. 치아 이런 네.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오복 중에 하나고. 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겠죠. 네, AI가 빨리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예. 신약 개발해줘야 우리가 되는데 좀 더 늦기 전에 네. 예, 관련 종사자분들 빨리빨리 좀 요 노화 좀 어떻게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가의 소식은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조정을 좀 더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장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좀 많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공화당 당대회죠. 트럼프가 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후보로? 도전하지 않겠느냐. 네, 요거까지 이제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상승을 좀 하면서 시장을 약간 이제 지지를 좀 해줬고요. 엔비디아는 계속 사상 최고치 56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AMD가 한 8.31%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한 4.45% 급등하면서 결국 지금 시장이 결국은 또 반도체하고 AI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1.4bp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4%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월러 연준 이사의 어떤 매파적 발언이죠. 올해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노동시장과 경제가 연착륙하면서 견고하다. 그래서 지금 3월 기준금리 인하설에 약간 찬물을 끓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로 이제 크게 전환이 됐어요. 다른 것보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죠. 지금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휴업 이런 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만 총통 선거 끝나고 나서 대만 해협에서 어떤 적대적 분위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지금 최근에 우리 북한의 김정은 그 지도자의 그 얼굴이 자꾸 이제 CNN에 자꾸 비치고 그래요. 지금 어제 계속 그래서 네. 이거 전쟁 나나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래서 했었죠. 북한의 어떤 지속적인 미사일 뭐 무력 행위 이런 것들도 지금 글로벌로 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급등을 했고요. 유가는 어제 좀 급등을 할 걸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미국이 한파가 덮쳤거든요. 그래서 중부 지역이 엄청 춥대, 진짜.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체감 기온이 거의 마이너스 4, 50도라고 네, 하는데 그 정도라고 거의 하더라고요. 북극이잖아요, 북극.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좀 급등하지 않겠냐 했는데 네. 1월 말로 갈수록 계속 온화한 날씨를 또 유지할 거다. 이렇게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이제 한 72달러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월요일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적 조정을 조금 더 한번 해줘야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자꾸 근데 어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좀 강경하게 그렇죠. 발언을 네. 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이야기하다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해야 하니까 이 현실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뭐 국내 한국도 많은 무기를 수출했지만은 북한도 러시아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하면서 수출할 무기가 있어요? 예, 많죠. 재래식 무기는 뭐 그러니까요. 이 한반도에서가 뭐 엄청난 양이 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넘겨주고 뭐 기술도 좀 받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외화까지 받으면서 최근에 그 북한의 어떤 경제 사정, 재무 상태가 조금 더 좋아져 갖고 계속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뭐 러시아를 또 등에 업고 저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번엔 러시아를 등에 업고 지금 강력하게 나온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항상 그럴 때면 이제 우리 할머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런 나쁜 사람은 잡아가고. 그렇죠. 예, 귀신분들 맞습니다. 네. 빨리 열일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종목별 이슈 하나씩 볼까요? AMD 와 8% 사상 8%. 최고가. 네. 아, 뭔가 나올 것 같았지만은 네. 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키뱅크죠. 키뱅크. 키뱅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키뱅크도 했고 바클레이즈도 바클레이즈. 하고 뭐 예, 다 해요. 다 합니다. 네. 그래서 키뱅크 같은 경우는 19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지금이 158달러거든요. 아 바클레이즈가 그럼 조금 더 높네요. 네, 바클레이즈가 더 높습니다. 200달러 했으니까. 200달러인데 예. 거의 뭐요 정도 상태까지 지금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및 GPU 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게 좀 가장 커갖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들의 어떤 어제 상승을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진짜 좋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네. 칩을 만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AI 부스터를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고 다시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까지 이렇게 비즈니스가 쭉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국내의 땡땡 전자들이 하는 것하고 약간 좀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방향이기도 네. 하고 네. 사실 이제 작년에 그 MI300 나와서 굉장한 좋은 효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때도 주가가 많이 그쵸, 맞습니다. 올랐었잖아요. 네. 그때만 따라갔더라도 뭐 엔비디아를 이렇게 반반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네. 많이 남습니다. 자, 이어서는 테슬라 소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호재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호재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체 AI 구축 전에 테슬라 의결권이 25% 돼야 이게 가능할 것 같다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분을 확대할 의중을 내비쳤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캐시우드 CEO가 아크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지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를요. 그래서 어제는 2027년까지 2,000달러를 갈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서 이게 가능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가 지금 그동안 최근 계속 빠지면서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조금 손실이 좀 커진 상태인데 아마 그것을 좀 약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네. 예, 그 앞에 장사는 없겠죠. 네. 네. 자, 테슬라 주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이제 우리는 스틸 헝그리죠. 예, 네, 올 아직까지. 초에 테슬라를 신규 매수한 그 투자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네, 맞습니다. 된다고 해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테슬라 힘내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애플 주가는 또 빠졌어요. 네, 애플은 또 밀렸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금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내줬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스마트 판매량을 글로벌 1위로 지금 탈환했어요. 삼성전자를 제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 15 할인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할인할 수 있는데 네, 아이폰 그 중에서 15. 아이폰 15는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형이죠. 할인하니까 저도 예. 이걸 그래서 할인한다고? 이례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여기서 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앱스토어에서 지금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패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대외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럴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전망될 수 있다. 요것까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모멘텀을 잡는 데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은요. 자, 이어서는 시놉시스라는 또 반도체 관련한 기업입니다. 네. 뭐 잘하시는 그 칩 디자인 네, 기업이에요. 디자이너.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엔시스가 있거든요. 340억 달러. 우리나라 또 45조 원이거든요. 45조 원에 네, 인수를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올해죠. 올해 한 상반기쯤에 아마 그 승인이 당국으로부터 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전 세계 M&A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칩 디자인 기업이 결합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었고요. 오늘 시놉시스 주가가 한 3.09%, 네, 509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이쪽 AI 쪽에서는 호재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 정도 돈을 내도 분명히 매출이라든지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항공주 관련한 네,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보잉은
한번 구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오늘 제가 약간 봐도 귀신 네. 그리고 굿 얘기 많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전이죠. 일본 아. 홋카이도 출발했던 보잉 737 항공기에 조종석 창문에 균열이 생겨갖고 회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보잉이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점검을 하는 기업이 또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쵸. 네,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그냥 원래부터의 기기의 결함이라고 치부를 해도 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도 되고요.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마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인. 그래서 근데 새 비행기에서 바로 이렇게 균열이 나온 게 아니라 그쵸, 약간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나는 문제가 거죠. 생긴 네. 거는 이제 어떻게 보수적인 보면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네네. 그럼 한 이제 3개월 있다가 이게 뭔가 망가졌어요. 네네. 소비자가 뭔가 잘못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기 기간이 지난 거죠. 워런티 기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부품을 가장 많이 대고 음. 그 보수 유지를 가장 많이 해주는 데가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도 한 마이너스 한 4.37% 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하고 보잉이 조금 작년 한 하반기에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나고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나 했는데 다시 또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사고 발생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보잉의 투자 의견을 이제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했고요. 주가를 이제 280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쪽은 당분간 그동안 이제 유가 하락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여행 수요 증가로 조금 어느 정도 성과가 가셔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다시 조금 이제 조정세로 좀 접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지표 내용 하나씩 좀 볼게요. 네. 어제 저도 이제 이 지표를 보고 헉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43.70이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과연 심각한데요? 이게 맞는 지표인가 했는데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네. 전달이 마이너스 14.5가 나왔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 확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망치는 이제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43.70까지 빠지면서 다른 것보다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계속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홍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이런 쪽에서 지금 해운 항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 수출 제조업 쪽에서 아마 갑자기. 성과가 아마 이제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지수가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지난주 금요일이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한 전년 대비 1.0%로 좀 시장 전망치보다는 더 둔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근원 PPI도 지금 한 전년 대비 1.8%로 전망치인 1.9%에 비해서 이제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둔화 쪽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지수가 최근에 약간 그 재고가 많이 감소하면서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하나로 아마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이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약간은 또 우려감을 또 생기게 할 만한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 생길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적 발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좀 엇갈렸죠? 네, 맞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뭐 실적이 약간 저조하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뭐 그냥 소소하게 버텼고요. 골드만삭스는 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좀 보여줬는데요. 이유가 헤지 펀드하고 사모펀드, 초부유층 등 하이넷워스 고객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2배가량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을 보여줬고요. 다른 것보다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지역은행 파산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 당시 이제 그 이탈된 부유육층들 다수 확보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네. 같은 그런 맥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조금 이제 성과가 좀 안 좋은데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성과가 저조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4분기에 좀 많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이것 때문에 많이 쌓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실적 발표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대손 충당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되면서 뭐 계속 지금 이어지거든요. 이번 주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는 다보스 포럼 얘기. 이게 보니까 네.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저는 또 AI 얘기밖에 안 들리던데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계속 AI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이 다보스 포럼은 정치하고 경제 쪽 정재계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포럼이기 때문에 그쵸. 예, 정치 쪽에서 지금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게 이제 경제학자 과반수 이상이 2024년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을 한다.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력은 약화될 거다. 그 이유로 경제학자들 이유로 미중 패권 경제, 그다음에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거기다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리스크로 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네, 뭐 나토 탈퇴,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쵸. 또 기후 협약 탈퇴. 또 하겠죠. 그다음에 메가라는 게 아메리카 메이크 퍼스트 이게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이기주의다. 그쵸. 예, 그러니까 다른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그냥 온리 원 아메리카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만 조용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면서 자기 혼자 밟고 그쵸, 짓밟고. 그래서 미국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죠 2044년에 세계 경제가 아마 충격을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 쪽 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안보와 이제 협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 같고요. 경제 쪽에서는 무조건 경제 및 사회에서 있던 추진력은 AI다. 그래서 얘기되는 게 향후 10년간 AI 도입이 급증했다가 그 다음에 성숙기에 접어들 거다. 앞으로 10년이요? 10년간 계속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기업가들이 그 CEO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발전이 이 AI를 통해서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또 이제 이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은 자 그러면 AI 때문에 문제는 고용이다. 네, 고용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비 쿠마르라는 이제 코그니잔트 CEO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로 2032년까지 미국의 현재 그 직업에서의 어떤 90%가 없어지거나 변화될 것이다. 90%? 90% 없어지거나 변화까지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인원 조정하고 이제 해고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AI가 이런 잡다한 일은 다 하고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또 약간 또 결을 참 달리해야 되는 게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거나 그렇죠,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대체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것을 채우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네.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네. 이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자리를 AI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나운싱을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국내 이제 뭐 그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이제 만약에 AI가 이제 크게 발전이 됐을 경우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으로요. 네. 뽑은 게 뭘로 뭐요? 보십니까? 뭘 저예요? 제 아닙니다. 자리예요? 변호사, 그쵸. 약간 세무사. 숫자로. 회계사, 이런 쪽에서 일단 1순위.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그쵸, 네. 뭔가 딱 짜여진 그 네. 틀 안에서 업무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대체가 가능하죠. 네. 판사도 대체 가능하다. 그쵸. 법이. 법을 돼 맞춰갖고 있으니까요. 그냥 생성형 요 논리로 그냥 그쵸. 이전에 판단하는 판례를 거. 보고 네, 그 그쵸.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많이 사라질 거다. 특히 왜요? 공대 교수들이 없어질 수 있다. 아니 학생의 감정을 파악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지금 하고 싶은지 얼마나 학습 능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따로 마케팅 하신 분들이 한 거고 교수들이 네. 알고 보면 사실 수학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는 네.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쵸. 인생을 배웁니다. 대신에 이제 인문계 쪽 교수님들은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거기는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 근데 AI가 요새 되게 감성적이에요. 챗GPT한테 뭐 질문하고 네. 구글 바드한테 질문하면은 소설을 그렇게 잘 써요. 소설, 뭐 그러니까 신문 되게 기사. 뭔가 네. 내용을 그럴싸하게 굉장히 잘 포장하는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네. 있어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기후하고 요 에너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프라이스 월 하우스 쿠퍼스가 PwC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여기서 글로벌 기업 CEO 중 45%는 AI와 기후 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10년 안에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 네.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아리백 정도거든요. 네. 아리백 정도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AI 도입하지 않으면은 아마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 이야기는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남아 지금 있나요? 다보진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일정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일정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월 소매 판매하고 근원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네.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제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월 말에 예정돼 있는 연준의 또 스탠스를 한번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펙의 1월 월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 유가 쪽에서 조금 좀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올해 많이 하락할 걸로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 찰스 수압, 예스뱅코프, 시티즌 금융그룹 뭐 금융주는 계속 나오고요. 킨더모건 에너지 기업도 있고요. 알코아 같은 이제 알루미늄 기업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실적 발표도 올해를 이제 전망할 수 있는 이제 키 워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뭔가 그동안의 시장이 좀 침체됐으면 그것을 좀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전에도 연말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약간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기술적 조정을 받아주는 게 낫지 네. 여기서 뭐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정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적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쪽 실적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다음 나오거든요. 주. 예, 그때부터 이제 아마 한번 전망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앞두고 있고 그런 AI 관련한 기업들의 맞습니다. 실적의 본격적인 발표 분명히 청사진은 엄청나게 그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FOMC와 그 AI 관련한 산업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어디에 시장이 더 반응을 하게 될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가의 소식 확인해봤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수요일 순서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이틀만 잘 버티시면 이제 이번 주도 무사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